네, 현재 시간 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장주의 날이 어제 이어서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대장이 게임이었다면 오늘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이런 흐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테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런 시장 안에서 급락하는 종목이 눈에 띕니다. 후성인데요. 이 후성 글로벌과 상장 추진,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동시 상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네.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까요? 네, 어제 이제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후성이 이제 그 해외 법인에 대한 상장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오늘 주가가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이제 지금 현재 후성이 계속 밀고 있는 부분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을 강화하기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일단은 대신증권과 그다음에 삼성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코스피 상장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장을 이제 준비하는 후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에 이제 2곳, 그다음에 폴란드 1곳 등 이제 그 설비 시설을 좀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나 그 2차 전지 소재 중에 필수 소재 중 하나죠. 그 전해질 첨가액을 현재 생산을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용 애칭가스도 현재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96억 원을 기록을 좀 했고요. 영업이익은 12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보니까 후성글로벌이 해외 중간 지주회사라고 해요. 어떤 사업을 맡길래 이번에 물적 분할을 하려고 하는 이유까지 들려오는 바로는 2차 전지 쪽이라던가 하는 쪽에 좀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 거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회사가 이런 식으로 상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외부 투자를 좀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그 작년에 그 소부장 투자에 좀 강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해임달 PE 쪽으로부터 1,500억 원 정도를 유치를 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유치했던 이제 1,500억 원을 중국과 폴란드 공장의 증설에 사용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통상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그 투자자들에게 미리 회사가 알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상장을 진행할 테니 그때 상장하게 되면은 이제 엑싯을 해라. 이런 식으로 보통 투자 조건들이 달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후성 같은 경우에도 진행이 되었다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상장을 좀 추진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그럼 왜 이렇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후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첨가제의 경우 그 전 세계 생산 능력의 6위권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D램과 반도체 3D 낸드 같은 경우에는 흔히 WF6라고 해가지고요. 그 육부라 텅스텐이라고 하죠. 이 분야에서는 SK 스페셜티 그다음에 칸토덴카에 이어서 세계 3위권에 이를 정도의 그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폴란드 공장인데요. 이 폴란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증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 같은 경우에는 LG 화학의 폴란드 공장에 이제 납품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와 관련되어서 받았던 프리미엄이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오늘 시장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후성이 좀 하락하네? 근데 잠깐 또다시 보니까 급락하네? 이거 무슨 이유지? 하고 찾아보다 보니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또 걱정하는 물적 분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뤄질 시에 또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동사를 위해서 나은 길인지 우리는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어떻게 할지 한 줄 평과 대응 전략을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제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낌표를 3개나 붙였는데요. 그만큼 이제 아마 우리
우리나라 시장의 투자자분들 좀 질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적당히 해야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분할 쪼개기 상장을 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 시장을 위해서 좋은 모습일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안 좋은 모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일단은 지금 현재 동사의 주식을 보유하실 분들은 적극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천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매도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그 110대 국정과제를 이미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주보호 관련되어서는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그 주주들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가 이제 그 매수를 좀 하도록 지금 현재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발표만 나왔고 아직 현재 그 입법이 진행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는 일단 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할 때마다 혹시 얘네가 물적 분할할 만한 회사인가? 난 장투하고 싶은데 이것까지 고려하고 그쵸. 점을 보고 완전 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고 또 뭔가 주식시장의 질서를 흐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후성은 악재성 이슈가 나왔으니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시죠. 실적이 만든 불기둥, 현대에너지솔루션의 불기둥입니다. 현대중공그룹에서 이제 태양광 계열사잖아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괜찮았더라고요. 최근 주가가 올랐던 그 배경에도 이런 탄탄한 실적이 있었을까요? 네, 실적도 워낙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뉴스거리가 지속적으로 좀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섹터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아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그 유가가 빠르게 급등을 하면서 대체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광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자력이나 풍력에 대비해 가지고는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각 기관들, 특히나 이제 각국 정부별로 이제 아무래도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좀 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그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러시아가 그 가스 공급을 놓고 사사건건 현재 부딪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안보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가스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원자력,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에 대한 투자를 각국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좀 늘리고 있다는 게 아마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태양광 모듈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요. 2분기 실적이 지금 현재 매출은 2,64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0% 증가한 수치이고요. 영업이익은 23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9%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그 2021년 2분기 그 유럽과 호주 지역 매출 같은 경우에는 50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서 1,00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그마치 더블 스코어나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유럽과 호주 측에서 그만큼 태양광 모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실적으로 파악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가장 기대치가 높았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죠. 그동안 그 조맨친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반대를 하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 석탄과 관련된 이제 회사를 본인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었죠. 근데 조맨친 의원이 어쨌든지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법안에 대한 통과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시장에서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에 10년간 자그마치 하나로 480조 원이나 투자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낙수의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의 흐름도 그렇고요. 실적도 잘 나오면서 유독 불기둥이 좀 나타났던 현대에너지솔루션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를 좀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요.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신재생 에너지주들을 좀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단기적인 포지션일까요? 좀 길게 보는 포지션일까요? 저는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는 올해 연말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계 창구, 그다음에 외국계 창구에서도 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통상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주식시장에 지속적으로 회자돼야 될 부분이 정부의 그 정책 이슈가 뜨거워서 관련되어서 계속 이제 테마주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새 정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정책 테마주가 완전 실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새 정부의 그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해외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뜨거운 여름이죠. 여름 같은 경우에는 통상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드라이빙 시즌보다도 훨씬 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겨울에 이제 펼쳐지는 난방 시즌입니다. 근데 난방 시즌 때도 계속 에너지와 관련되어서는 이슈 사항 그리고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계 창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매수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그 바이든 정부에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미국에서도 중간 선거가 얼마 이제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계속 내세웠던 대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제 그런 사항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월 28일부터 오늘까지 현재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600억 원을 순매수를 기록한 것으로 제가 좀 조회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11억 원 순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이런 호실적이 지속될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지금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을 억제를 하겠다라고 이미 공포를 했습니다. 근데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재료는 싸졌는데 태양광 모듈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이런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업황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화도 현대가도 태양광 사업의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전에 샀다면 좀 수익권에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이제야 좀 손실이 많이 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홀딩입니까? 한 줄 평 의견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밝은 해가 떴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후성에게도 이런 좋은 뉴스들이 많았다면 참 좋을 텐데 시장은 냉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호재성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줄 평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항상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 어떤 호재성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저는 매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도 좋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46,000원 이하로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호재가 만발한 종목도 결국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제가 시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한국 증시가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대만 증시를 좀 따라가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46,000원 이하에서 이런 식으로 아마 갭매꾸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뜨거운 구간에서 사기보다는 조금 쉬어갈 때 우리가 분할로 좀 모아 나가자라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7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4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46,000원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겠고요. 밝은 해가 떴다고 하네요. 마지막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망스러운데 BGF 리테일입니다. 근데 점점이 붙은 건요. 그 뒤에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실망스러운 거는 이번 실적이었어요. 2분기 실적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뭐가 좀 좋지 않았을까요? 네, 그 실적 자체가 일단은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워낙 그 증권사들의 기대치, 눈높이에 이제 좀 미달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늘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그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9,186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70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낮은 실적을 발표했는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겠죠. 일단은 가장 큰 이제 이유로는 6월 강수량이 서울 경기권에서 이제 그 전년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7배나 이제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동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들도 덜 방문하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시장은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놓고 봤더니 6월 달에 12일이나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이익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그 CU가 지금 현재 10주년 기념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 비용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6월 달에 그 CU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다라면은 1+1 행사하는 모습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수 가맹점 상여금 지급하는 일회성 비용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BGF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 등이 상승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못한 실적을 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앞서 실망스러운데 하고 점점 붙인 이유가 뭐냐면요. 실적이 다소 기대치에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요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KB증권이 BGF 리테일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이 지속될 것이다. 경쟁사 대비 우월하다. 좀 좋게 평가한 거 아닌가요, 이거? 네, 맞습니다. 네. 워낙 이제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이제 특화 상품들을 잘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1인 가구들이 이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게 저는 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1인 가구인데 마트를 이제 방문하는 비율보다는 편의점을 방문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품종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의 이제 이런 그 편리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 3분기가 전통적으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극성수기입니다. 워낙 이제 그 무더운 날씨에는 음료 판매가 늘 수밖에 없고요. 근데 특히나 그 음료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플러스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워낙 이제 빠르게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 판매율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런 트렌드가 한번 자리 잡게 되면은 다시 그 추세가 꺾이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앞으로 펼쳐질 업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BGF 리테일 실적은 다소 아쉬웠지만 너무 눈높이가 높아서였던 걸까? 3분기, 4분기, 하반기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소비 위축 시기에는 대형마트 가서 막 다량으로 사기보다는 집 앞 편의점에서 하나 싸고 이런 식으로 좀 소비 패턴이 바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BGF 리테일 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오히려 이용해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볼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네. 날씨 요정이 필요한 순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 요정이? 예. 네. 그 워낙 6월 달 이제 그 비가 많이 와서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7월과 8월, 9월 달 이제 비가 좀 덜 오고 많이 덥다라면은 당연히 BGF 리테일의 영업이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줄 평을 이런 식으로 좀 뽑아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저는 그냥 지금 현재 수익 실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일봉 차트를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좀 이렇게 제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 대비해가지고는 굉장히 우상향을 견조하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분기와 4분기 어쨌든 시장 대비해가지고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매도세를 역이용해서 매수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해지 종목으로는 이런 BGF 리테일을 추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 줄 평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천하는 매수점 가격은 현재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21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6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아예 추세가 이탈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으로 BGF 리테일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 또 몇 번 거론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실적 하락에 주가가 내리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되실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고요. 이정민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